저는 경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건과 경제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 접점을 잘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삼성, SK 그리고 쿠팡,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어떤 경제 쪽에서의 그런 분야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국이 극복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종합해 가지고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1989년에 프랑스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였는지,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88년에 올림픽을 치른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하니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다수 얘기입니다. 파리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스무고개 하듯이 맞춰가는 게 라오스 옆에 있느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라오스란 나라는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한 사람이 먹고 삽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라오스 옆에 있느냐고 그래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K-팝 외에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인의 생활 양식을 배우려고 그래요. 지금은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를 그때 공부하러 갔을 때만 해도 상당히 제가 좀 선진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역 후진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그런 생각이 최근에는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좀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좀 이게 K 모두스 비벤디 한국인의 생활 양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 남들이 썼던 용어이지도 않고요. 모두스 비벤디는 라틴어로 생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자연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적응해가면서 거기서 살아남는 어떤 생활의 태도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한국인만의 독특한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국가가 방역을 잘하고 있는 것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따라주고 있는 것 그것도 잘하고 있죠. 근데 왜 따라주느냐 이거죠. 그 생각해 보셔야죠. 그런데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유교의 그 잔재라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이 얘기하면 잘 따라 듣는다는 거죠. 그건 우리 스스로를 폄훼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얘기한다고 듣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저는 우리 한국인의 생활 양식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넘겨주실래요? 네. 이 코로나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좀 전 생각해 봤는데 먼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일까? 당장 제게 와닿는 것은요. 조금 전에 엄 교수님께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와닿는 것은 제 가족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떠올랐어요. 그 외에 어떤 의미인지, 무슨 경제적 혼란이니 정신적 혼란, 그 다음에 가중되는 피로감, 좋습니다. 그런 그것보다 당장 와닿는 것은 저에게는 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요, 사회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가장 큰 건 두려움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엄 교수님이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 보면서 느꼈던 게 그래도 전문가들 분께서 저렇게 예측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우리의 두려움이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특히 이 감염병들 간의 주기에 발생하는 주기가 아주 짧습니다. 보면 2000년 이후에 6가지 신종 감염병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예측하기 어렵고요. 예방도 어렵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수많은 지금 질문과 함께 또한 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자,
어떻게 변화와 변혁 그리고 생활 방식들이 어떤 게 요구되는지 한번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넘어갈게요. 지금은 대중이 아닌 개인을 중시하고요. 공유와 분산, 함께 그리고 따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화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죠. 비대면과 대면이 적절하게 조화된 사랑반의 관계. 저는 대학에 있습니다만 최근에 느끼는 게 대학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비대면 강의하면서 이전에 강의라고 하는 게 어떤 한 과목을 분야별로 그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게 강의를 해왔거든요. 누가 옳은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교가 가능해요. 서로가 같은 교수 간에도 강의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몇 사람들이 다른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 강의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자연과학 쪽에서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인문사회 쪽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몇 사람이 아니면 흩어져 있는 교수들이 우리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도 강의가 가능하겠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그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면서 기술의 문제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자, 선험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좀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흑사병 때문에 어떻게 인구가 이동하고 그 다음에 학문이 바뀌게 되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정치의 그 제도가 바뀌게 되는지를 한번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뭐 흑사병의 시작 잘 알고 계시니까요.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이 사망을 했던 어마어마한 진짜 말 그대로 재앙이었죠. 이게 당시에도 밀라노의 통치자는 스포르차 공작이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건축가이기도 했으니까요. 도시를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교에 한 10곳의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것은 기본 원리가 격리와 입생이었습니다. 도로폭도 확장하고 벌써 이 시기에 다 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밀라노의 사망률을 한 15%에 그치게 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흑사병이 어떠한 영향을 인간의 생활 양식에도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 경제적 피해 좋습니다. 인구가 감소를 했죠. 인구가 감소를 했다는 것은 노동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누가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귀족들이 노동자들을 당시에 이 노동자들을 귀하게 생각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 커지면 노동자들의 또한 뭐죠? 당연히 인건비가 증가하게 된 거죠. 이게 중세의 말 그대로 봉건 질서를 봉건 제도를 무너뜨리게 된 바로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또한 노인들이 이 감염병에 취약합니다. 노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라틴어를 사용하는 학자들이 많이 사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의 언어, 프랑스로 따지면 자기들의 프랑스를 사용해야만 됐다는 겁니다. 지역 언어를 사용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들의 불어를 사랑해가지고 뭐 해서 그렇게 기술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감염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는 감염병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 이게 바로 신대륙을 개척하게 되는 명분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면을 통해서 본 이 코로나의 대응 국가들의 어떤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지금 코로나가 재폭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1단계로 완화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보도했습니다. 8.15 집회 이후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대증폭을 했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한국 별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해봤자 고만고만한 수준에 있다가 다시 재증폭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잡았습니다.
그거 역시 놀라워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주지사와 그 시장이 자신들 간의 정치적인 같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요, 사적인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이 공적인 문제를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은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사재기를 했죠. 이들은 지금 저 대선에 대한 불안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건 끼워넣기인 것 같고요. 뭐 저희가 보는 저의 시각입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재증폭 그 상황에서 그들은 사재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도 여러분 초기에 사재기에 들어갔던 상황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사재기 하지 않았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독일 쾰른 대성당 앞에서 젊은이들이 마스크 없이 이렇게 다 함께 일상처럼 평상시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메르켈 총리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각 자치주와 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을 넘어설 경우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건과 경제 사이에서는 균형을 잡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보건과 경제 사이의 균형을 가장 잘 잡고 있는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과 호주를 꼽았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 유럽에서 우리의 K 방역이 통하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보리스 총리죠. 영국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이기에 사회적 제재에 대한 저항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승자박이 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 K 모두스 비밴드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활 양식인데 우리 생활 양식의 가장 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역지사지이고요. 배려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방역에 뛰어난 것도 있지만 국가 방역의 그 가장 코로나 방역의 근간은 우리의 시민 의식입니다. 참아주고 그리고 그것도 참 저도 사실상 격리를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대학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보직을 맡고 있고 잠깐 들렸던 곳에 그 8.15 집회 때 참여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확진자가 나왔고 그 때문에 저는 간접 접촉은 물론 그분하고 한 30초 정도였는데 제가 그걸 전부 그 대상에 포함돼서 그 검체 채취를 해야만 되고 그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대한민국은 대단한 국가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제 여동생 부부가 들어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심지어는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라고 본인 운동하라고 그것까지 들어온대요. 그 앱에서요. 그러면서 엄청난 우리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부터 이 K 모두스 비밴드에 대해 얘기를 할게요. 넘어갈게요. 자,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 또는 집단의 구성원이 자연 환경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환경에 이 적응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적응하면서 생활해 나가는 독특한 특유한 행동 양식 및 사고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K 모두스 비밴드라는 것은 우리 한국인만의 독특한 행동 양식 및 사고 방식, 이게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 가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큰 근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떤 한 신문에서 이게 위질서에 순응하는 유교적 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K 모두스 비밴드라고 생각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것을 브랜드화할 지금 경제 문제를 얘기할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브랜드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백범 선생님께서, 김구 선생님께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죠. 가장 중요한 문화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경제력이나 국방력보다는 가장 큰 게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활 양식의 힘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 나중에 우리를 넘어서 세계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앞을 보았던 선지자이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국 이걸 국가 이미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프랑스 문화 비평가 기소로망이 우리가 IMF를 맞았을 때 1988년입니다. 우리 한 일간지와 대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국가 운명을 좌우를 했지만 지금은 이미지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죠. 이미지는 여기서는 국가 이미지입니다. 즉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때 당시에 우리가 IMF를 맡게 된 가장 큰 그 결정적인 요인으로 그분은 문화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즉 국가 이미지가 없었다는 거죠.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그랬습니다. 몇몇 브랜드 상품, 브랜드화된 상품, 몇몇 브랜드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몇몇, 그리고 이걸 가지고 버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금에 말하는 K컬처가 아닌 단순한 K컬처, 이걸 가지고 국가 경제를 지탱해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는 국가 브랜드를 갖다가 소비자의 심상에 확실하게 심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K컬처라든지 K뷰티, K방역 좋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그들에게 심어줘야 할 게 우리 한국인의 생활 양식, 그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들의 그 한국 이미지를 소비하는 그 소비자들의 심상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국가 이미지에 몇몇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가 이미지는 여러분 단연코 패션입니다. 높은 삶의 질, 봉비방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는요. 하여튼 느긋하게 먹고 마시고 뭐랄까요, 여행 가는데 돈 다 쓰고, 우리는 젊은이들이 20, 30대들이 지금 서울에 집 사느라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투자하고요. 좀 뭐랄까요, 여행도 느긋하게, 우리는 점 찍는 여행을 하는데 그들은 한 곳에 머물면서 자기의 어떤 뭐랄까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리고 그 도시의 곳곳을 돌아보고 도시를 즐기고 그러는 거죠. 독일은 고품질과 기술입니다. 이탈리아는 우아한 세련미고요. 미국은 탁월한 품질과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국가 이미지는 뭐냐 이거죠. 지금 기소로망이 있던 단순한 K컬처라든지 이게 아닌 진정한 우리의 이건 뭐냐. 저는 그래서 좀 전에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K 모두스 비벤디, 한국인의 생활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 자, 이 문화 유전자, 거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생활 양식에 대해서 얘기했던 대로 사회적 환경이나 자연적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그 독특하게 만드는 그들의 생활 양식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수많은 그런 도전과 이런 것들이 있었죠. 거기에 우리는 열정과 겁없는 도전 정신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런 것들, 공동체 의식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강하게 형성됐다고 보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모두스 비벤디란 말을 가지고 왜 K 모두스 비벤디가를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모두스란 말은 모드란 뜻입니다. 프랑스에서 모드라고 하는 게 패션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그게 이 모두가 라틴어로 한 4가지, 더 다른 뜻도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4가지 정도 돼요. 기준과 박자와 한계와 방식이라는 거죠. 방식, 길이라는 거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준을 찾아 나섭니다.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국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준이 아닌 우리 스스로 찾아갑니다. 제가 보니까 수원에서 이런 게 하나 떴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묻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묻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누구나 다 시민 누구나, 전국 네티즌 누구나 다 참여하는, 이걸 통해서 찾아가는 거죠. 국가가 아니면
지자체가 자기들이 정한 어떤 것을 따라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두 말씀드렸던 대로 윗선에서 얘기하는 걸 따라가는 것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넘어갈게요. 박자인데요. 박자라고 하는 게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같은 박자를 타야만 됩니다. 우리는 같은 박자를 타요. 자, 진짜 음악에서 그 박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통하기 위한 같이 간다는 기호입니다. 소통의 기호예요.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할 때 그 엇박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아시죠? 같은 이게 타야만 되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 한국의 엇박자 이 유명한 겁니다. 근데 엇박을 타려거든 함께 타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여러분 서양에서의 박자라고 하는 것은 행진곡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응원가 역시 정확하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에요. 당시에 우리 붉은 아가가 전부 빨간 옷을 한꺼번에 누가 입으라고 했습니까? 국가에서 입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 함께 입고 나가서 한꺼번에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엇박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 선수들이 왼발 오른발 이게 맞춰가야 되는데 엇박이 나기 때문에 발이 흔들려가지고 못 찼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있어서 제가 전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엇박도 우리는 함께 타기 때문에 우리만의 박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극복해내는 데서도 우리만의 박자를 가지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 파고를요.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그리고 국가는 국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한계에 봉착하면 그걸 뛰어넘어야만 됩니다. 일부 국가들이 그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망설이는 것은 국가가 망설이는 것은 열었을 때 관광으로 먹고 사는 스페인이라든지 태국 지금 문 연답니다. 지금 곧 관광 그쪽으로. 그런데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경제를 생각해야 돼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갑니다. 그것도 역시 여기서 국민과 시민 사이,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는 시민 자유 이 문제를 적당하게 줄을 타면서 같은 박자를 타고 새로운 기준을 찾아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 다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타임즈 역시 지금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마련했겠죠. 다음 잠깐만요.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K방역이니 모든 것들 이게 결국은 K-모두스 비밴디의 산물이라는 거죠. 이걸 그래서 국가 이미지로 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